안녕하세요, 이상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험법 밸리데이션에서 로버스트니스, 완건성이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데 완건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CH 가이드라인에 보면요, 완건성에 대한 설명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석 조건을 의도적으로 변동시켰을 때, 의도적인 변동에 대해서 시험법의 신뢰성을 보통 완건성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자,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은 분석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뭐 시험 파라메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시험 결과 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보통 우리가 뭐 요인이라든지 혹은 인자라든지 혹은 시험 파라메타 또 다른 말로 뭐 팩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예, 혹은 뭐 독립 변수 그죠? 예, 뭐 독립 변수라든지 예,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시험법을 하나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시험법 만들어 놓은 시험법에 이제 요구되는 여러 가지 시험 파라미터들이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그 시험법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그닥 훌륭한 시험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선배나 혹은 상사나 이런 분들이 시험법을 개발했어요. 그래놓고서는 이제 뭐 후임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이거는 시험법이 되게 민감해. 그래서 이거 아무나 못하고 나만 할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이 하면 결과 이상하게 나와.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거지 같은 시험법을 만들었으니까 그죠? 이거는 뭐 범용적으로 쓰기가 굉장히 힘든 시험법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원래 시험법이라고 하는 건 어때야 됩니까? 만들었는데, 그죠? 만들었는데 이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그 결과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제 무슨 말이냐면 둔감하다는 얘기죠. 둔감해서 누가 와서 실험을 하더라도, 그죠? 누가 와서 그것에 대한 시험을 하더라도 결과값이 잘 나와줘야 되는 그런 시험법이 좋은 시험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법을 만들었으면은 이 시험법을 그냥 누구한테 띡 던져주더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고등학생이 와서 그냥 뭐를 얼마 넣고 뭐를 얼마 넣고 이렇게 해라 라는 것만 하더라도 시험 결과가 정확성 있고 정밀성 있게 턱턱턱턱 나와줘야지 우리가 좋은 시험법을 만들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한 것이 바로 이제 완건성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험법 밸리데이션에서 완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험법 밸리데이션 항목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표라든지 이런 데 보면 무슨 뭐 확인 시험은 뭐 특이성을 봐야 되고 그죠? 뭐 그다음에 정량 시험은 또 뭘 어떤 항목을 봐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는 없어요. 그런 데 없는데 완건성은 모든 시험법에 대한 밸리데이션 레포트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항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완건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법을 다 만든 다음에 완건성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겠죠. 왜냐하면은 다 만들고 나서 완건성을 봤는데 별로 안 좋게 나왔어. 그럼 뭐예요? 제대로 만든 시험법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험법을 개발을 할 때, 그죠? 개발 도중에 그때 이제 완건성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서 그 결과에 대한 레포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완건성을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고 그러면 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시험 조건, 분석 조건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라는 건데요. 자,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런 걸 한번 좀 구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은 로버스트니스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로버스트니스, 완건성이라고 그랬죠. 혹시 러기드니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러기드니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같은 의미라고 뭐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의미다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글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거는 뭐 우리가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하면 완건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건 뭐 결례성인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차이는 뭐냐면은 이 로버스트니스 같은 경우는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파라미터, 변동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아는 경우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뭐 그런 것들을 조금씩 변화시켜 보면서 결과값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HPLC 시험법이다라고 했으면은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전처리 시간이라든지, 그죠? 추출 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컬럼 온도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유속이라든지, 아니면 이동상의 조성이라든지, pH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조금씩 변화시켰을 때 결과값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좋은 시험법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러기드니스는 뭐냐면은 이 시험법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이것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둘 다 목적은 뭐예요? 목적이 시험법이 외부의 어떤 우리가 조건으로 맞춰주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결과값이 민감하게 변하면 별로 안 좋으니까. 그래서 항상 일관성 있고, 그죠? 정밀성 있고 정확하게 나와주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건데, 이 경우에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우리가 아는 경우고요. 러기드니스는 모르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데, 모르지만은 그래도 또 확인하고 싶은 거죠. 아는 것들은 확인을 했어요. 여기를 통해서. 완관성 시험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뭔가 이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또 있을 것 같아. 그쵸? 하지만 우리가 지금 모르는 거죠. 모르지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확인하죠? 그럴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한번 이렇게 저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뭐 그거밖에 방법이 없죠. 날짜를 바꿔본다든가, 시험자를 바꿔본다든가, 장비를 바꿔본다든가, 시약을 바꿔본다든가, 아니면 실험실 자체를 바꿔본다든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아마 그 전에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정밀성, 그죠? 정밀성 중에서도 이제 반복성 말고 뭐예요? 실험실 내 정밀성 있고, 실험실 간 정밀성.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러기드니스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실험실 내 정밀성 같은 경우는 날짜를 다르게 하고요, 그죠? 다른 날짜에서 시험자도 바꾸고, 장비도 바꾸고, 시약도 바꾸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을 했을 때 과연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느냐, 이걸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실험실 간 정밀성은 어떻게 돼요? 다른 실험실에서, 그죠? 같은 검체를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결과값이 비슷하게 나오느냐.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러기드니스다. 그죠?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만약에 이제 그 다음 후속 조치가 또 필요하겠죠. 완건성의 한점은 뭐예요? 이거는 시험 조건을 좀 잘못 만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pH에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했으면은 그 pH는 그 시험법에서 적절한 pH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pH를 맞춰야 되는 이유와 그 다음에 pH를 어떤 식으로 맞춰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이미 제가 그 전에 영상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pH가 만약 분석 대상 물질의 pKa와 뭐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이라든지 이러면은 pH의 조금의 변화에 의해서도 어떻게 돼요? 시험 결과 많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다른 pH를 정한다든가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될 거고요. 러기드니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거는 보통 뭐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날짜가 다르거나 뭐 시험자가 다르거나 장비가 다르거나 시약이 다르거나 하더라도 비슷한 결과 웬만하면 잘 나오는데, 만약에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를 내는 그런 정밀성이 만족시키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굉장히 골치 아파지는 거죠. 이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뭔가 지금 날짜가 바뀌었더니 결과가 다르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날짜가 바뀜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올 만한 어떤 원인을, 그죠? 그런 요인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자가 바뀌었더니 결과가 다르게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시험한 사람들 데려다 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이제 물어보면서 우리가 뭘 다르게 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인자를 아는 경우, 그죠? 변동 요인을 아는 경우, 그죠? 안다. 이 경우는 변동 요인을 그죠? 모른다. 그때 우리가 조사를 하는 것이 바로 로버스니스, 러기드니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험법 밸리데이션에는 요런 개념과 요런 개념이 같이 다 들어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로버스니스에서 우리가 보는 것들이 이제 어떤 변동 요인들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HPLC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은 첫 번째로는 시험 용액의 안정성.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추출 시간이죠. 분석 시험을 한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샘플이 뭐 액체인 경우도 있고 고체인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어떻게 합니까?
예, 뭔가 어떤 용매에다 녹여가지고 그죠? 예, 액체 상태로 만들죠. 액체 상태로 만들어야지 일단 기본적으로 HPLC에서 우리가 시험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고체 상태인 경우와 액체 상태인, 액체로 녹아있는 경우, 그때는 이제 뭐 반응성이 달라지죠. 고체인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자기들끼리 강하게 결합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보존이 되고 있으니까 그때는 어떤 뭐 산화라든지 분해 반응이라든지 이런 거에 그렇게 크게 민감하지가 않은데 이것들이 어떤 용매에 녹아들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접촉할 수 있는 산소라든지, 그죠? 예,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좀 분해가 되거나 혹은 뭐 변질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좀 더 커지는 거죠. 예, 그래서 시험 용액을 만든 다음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용액 상태에서 굉장히 불안정하다라고 했으면 그게 시험 결과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완건성에서 시험 용액의 안정성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돼요? 시험 용액을 만들어 놓고, 그죠? 예, 만들어 놓고 바로 분석을 하느냐, 아니면 좀 더 시간이 있다가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치가 많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험 용액의 안정성을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안정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안정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모색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자, 아스코빅 애시드, 비타민 C죠. 예,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이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산화 효과가 있는 것들은 어때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산화가 되면서 다른 물질이 산화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많이 해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항산화제다 그러면은 스스로가 산화되기 굉장히 쉬운 물질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스코빅 애시드도 마찬가지죠. 산화가 잘 됩니다. 아스코빅 애시드는 기본적으로 비타민 C니까 물에 잘 녹죠. 수용성 비타민이고 물에 잘 녹습니다. 물에 잘 녹는데 물에 녹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금방 산화가 일어납니다. 네, 빠르게 산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비타민 C를 물에 녹이면은 색깔이 어때요? 원래는 맑아요. 그죠? 예, 원래는 하얗습니다. 하얀데, 이게 이제 점점 좀 산화가 되면서 색깔이 점점 노래집니다. 나중에 이제 갈색까지 이제 가는 거죠. 갈색에 거의 시커먼색까지 이제 가버리는데, 뭐 그쯤 되면 이제 거의 뭐 맛이 완전히 간 거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비타민 C를 물에다 녹여가지고 만약 HPLC 시험을 한다. 그랬을 때는 시험 용액 자체가 좀 안정해져야 되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뭐 어떻게 합니까? 안정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메타인산 같은 걸 집어 넣어줌으로써 아스코빅 애시드가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험 용액 안정성은 일단 우리가 확인을 한 다음에 안정하지 않다 그러면은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하고 그런 시험법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